여러분, 2023년 트렌드 코리아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또한 이 책에 대한 많은 분석이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여러분이 미용에 맞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며칠 전에 뷰티 2023 미용 쪽의 트렌드 10가지를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미용 쪽의 이야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김남두 교수가 발표한, 즉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트렌드 분석한 그 내용을 미용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평균 실종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평균 실종.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양극화의 극화예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즉 미용실로 보다 보면 미용실도 잘 되는 샵과 안 되는 샵,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플루언스나 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런 부분을 브랜드화한 샵 같은 경우는 이 어려움에도 그런 대로 버텨나가거나 잘 되고 새로 오픈하고 출점한다는 거죠. 10월달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샵들은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자기의 고객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때요? 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다, 즉 중산층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은 결코 미용실에서도 잘 되는 샵과 안 되는 샵의 차이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더 심화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피스 빅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직장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어떤 온라인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든지, 즉 자기를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미용으로 온다라고 하면 미용도 공유 미용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즉 자기 성과급을 받는 미용사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최근에는 이런 어떤 여파로 5일 근무제, 4일 근무제 이런 부분으로 확산되는 의미도 약간씩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미용사의 근무 시간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은 자유롭게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거나 내가 일정 매출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700하고 5일 근무제 하고 6일 근무제 하고 실컷 다 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20대 후반에 똑똑한 그런 미용사들은 매출이 800, 1000만 원 했는데도 6일 근무하면서 일을 풀로 하는가 하면, 누구는 매출 500 하는데도 5일 근무 할래요, 4일 근무 할래,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 철학은 이 영상을 보는 미용사들이 정확히 심으셔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취리시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객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각종 혜택 중에서 알짜배기만 빼먹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검색해서 이들이 할인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미용실을 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어떤 시술의 만족보다 가격이 싼 곳에 집중하는 거죠. 가서 상담하고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떤 기술의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있는 샵은 가격을 싸게 해서 싸게 할인받아서 가도 괜찮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똑똑해졌다. 그래서 이벤트나 할인 행사를 잘 찾아 먹는다. 그걸 꼭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덱스 관계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학연, 지연, 그러니까 너 무슨 학교 나왔어? 고향이 어디야? 이런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서 목적에 의한 관계들이 활성화됐다라는 거죠. 목적에 의한 관계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는 어떤 연예인이
캠핑 갔다가 만난 일반인들하고 모여서 커뮤니티 단지를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즉 그들은 정확한 캠핑이라는 목적이 일치가 됐던 거죠. 그렇듯이 지금의 인간관계는 어떤 목적에 충실한 관계가 성립되는, 즉 학연과 지연을 벗어나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용인절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한 경영 스터디, 경영만 목적으로 위한 기술이면 기술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지역별로 그룹을 통해서 교육하는 쪽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맞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은 뉴 디멘트 전략입니다. 어떤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고객을 선택하는데 고객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경계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소비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들은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용 쪽도 이들이 알짜배기 좋은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고객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을 묶음으로 한다든지 세트 메뉴를 해서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메뉴가 여러분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디깅 모멘트입니다. 진심의 사람, 지금 일종의 얼마 전에 덕후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만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에서 집중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미용적으로 연결하는 게 뭔가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 세대가 온다. 우리가 S세대, Y세대, Z세대 지나서 지금 알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와 모바일에 익숙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세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 그래서 지금 10살 이전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들의 소비나 이들의 어떤 생활 패턴은 또 새로울 거라는 거죠. 지금도 예약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이 경제의 주체가 됐을 때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은 놀라울 겁니다. 아마 이들은 나르는 택시를 타고 직장을 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20대, 30대 이런 디자이너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알파 세대들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감을 미리 갖는 것도 중요할 거고, 새로운 틱톡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빨리 공유하고 그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미용인들이 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선제적 대응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방의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용실에서 적용한다라고 하면 모발의 손상을 막는 클리닉, 탈모를 막는 클리닉, 두피의 알러지기를 미리 막는 그런 선제적인 메뉴를 개발해서 접목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누구는 와닿을 거고 누구는 흘려보낼 건데 선제적 대응을 하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 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공간력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라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2층에 20평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원에 4층에 60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층수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고객은 이 공간에 대한, 즉 여유 공간에 대한 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커피숍 갔는데 공간이 의자가 막 붙어 있는 것보다 공간이 충분히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것은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화분, DP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공간력이라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미용실도 그런 배려, 인테리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은 층이 아니라 층을 넓혀서라도 그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경대를 너무 과도하게 넣지 말고 적정하게 배치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나이보다 어리게 살려고 그러고 어리게 옷 입고 행동하고 그들이 하는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동의합니다만은 늙지 않는 세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안 패키지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스파, 그 다음에 동안 커트, 음영 컬러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이가 어려 보이게 하는 그런 패키지 메뉴를 아예 만드는 거죠. 동안 패키지 세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파를 통해서 얼굴의 노화를 예방하고 커트를 통해서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하면서 칼날에 음영을 줘서 입체감을 주고 어려 보이게 하는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트렌드에서 네버랜드 신드롬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10가지 이 항목을 가지고 미용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